남 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한번 보복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러다가 무슨 또 옛날처럼 검찰개혁 이런 거 또 지지부진하다 또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주력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건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죠.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사안들은 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준비도 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현안 사안들 중에 이제 민생 사안은 여야에 별로 이견이 없으니까요. 뭐 지금 구여권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속도감 있게 빨리 할 수 있죠. 검찰개혁 같은 건 시간표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언제까지는 이루어야 된다 할까 혹은 뭐 이런 시간표가 있으십니까? 뭐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아,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대략 언제까지 마칠 생각이다?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그렇습니까? 환자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에 가서 지금은 정말 모든 관심, 역량을 민생에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그건 사실 좀 더 여유가 있죠. 분명히 근데 정치보복은 없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쪽에 어떤 연루가 된 분들은 분명히 뭐 자명하게 자 정치보복 안 한데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건 뭐 자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봉합과 통합을 이제 뒤섞잖아요. 웬만한 건 다 덮어. 제가 과거에 예를 든 바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지금은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100개를 훔치려고 하는데 100개를 훔쳤어요. 100개를 훔친 거에 대한 책임을 물고 더 이상 훔치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되잖아요. 뭐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그렇고 한데 우리가 한때는 이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인데 이때까지 한 건 다 봐줘야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50개만 훔칠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통합이 아니죠. 그냥 봉합. 그래서 원칙적인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 상응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다시 재판이 끝난 다음에 통합 조치를 하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사실 덮어버린다? 그건 부정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통합이니까 그런 것조차 덮어. 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주권자, 국민의 뜻이니까요. 근데 그 국민의 뜻이 가끔씩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걸러주는 게 또 언론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의 결과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검찰의 고초를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매번 끌려다니고. 그런데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유권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검찰이 뭐 이랬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란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제가 뭐 10원이라도 받았다든지 뭐 업자를 뭐 만나기로 했다든지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겨우 있다고 하는 게 누군가의 그 회유된 사람의 말 정도? 또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니 뭐 무슨 뭐 제3자 뇌물이니 이건 아예 형식적 증거도 아예 없고 그냥 기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재판을 하면 드러나니까 검찰이 시간을 끌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성남 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성남 FG 제3자 뇌물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잖아요. 무슨 그걸 입증하는데 증인이 500명이나 인민재판하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고 검찰이 아무리 떠들었지만 증거를 있었으면 냈겠죠. 물증이다. 객관적 증거다. 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께서 보시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너 왜 이렇게 많이 기소당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죠. 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쪼개서 기소하고 증인을 선거법 사건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 시간을 끈 거예요. 그 사건에 무슨 증인이 50명이 필요해요. 그거 하면서 2년간 시간을 끈 건 검찰이었죠. 공소장 막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 뭐 전원은 아니죠. 검찰 국가 그러니까 없는 사건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고 심지어는 증거도 없이 사건 자체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치 보복이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녀요. 그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정치 보복이니 이런 데 역량을 소모를 하면 갈등이 벌어지고 국가 역량이 엉뚱한 데 소진이 돼요. 지금 우리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생 회복. 먹고 살아야지. 한반도 평화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싸운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또 예를 들면 국제적 위상도 많이 훼손됐어요. 한때는 정말로 모범적 민주국가로 한류의 정말 문화가 강한 나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우러러봤는데 선망을 했는데 지금은 군사 쿠데타나 하고 아주 비민주적이고 뭐 상상 밖의 일을 벌이는 이런 후진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정상으로 빨리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우리가 말하는 복지 정책도 하고 또 기회가 좀 많아져야 기회가 없으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갈등이 격화되니까 남녀니 노소니 지역이니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좀 많아져야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 속에서 서로 좀 화해하고 포용하고 어우러져 살아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온갖 가지 기준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쪽 편 들어가지고 다른 쪽을 경호원시하고 배제하고 이건 결국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 정치가 전쟁이 되면 안 되고 반통령이 되면 안 된다. 반만 가지고 다른 쪽을 지배하는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합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일에 집중하겠다. 남 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한번 보복,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은 사실 예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했었죠. 사실은 지금까지 대선 여론과 관련해서 1위 주자가 50% 넘는 경우, 그 다음에 2위 주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에서 나타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는 사실은 이상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속 정당의 지지율은 그 정당을 대표한 대선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 정당 지지율만큼 가져가는 것이 순리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지금 선거가 막바지로 가게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정통적인 그리고 평소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던 층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흡수되거나 또는 지지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 지지율인데 여기서 이미 압도적인 상황이고 전혀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 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좀 더 많도록 더 열심히 밭을 갈아서 앞으로 대선은 물론 다가오는 차기 정부의 모든 선거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